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실제 취업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좀 잘 좀 접목을 시켜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저도 2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해왔고, 회사를 굉장히 많이 때려치고 옮기고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죠. 누구보다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한 사람인데, 경험을 많이 했고, 그래서 오늘 취업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면접관한테. 당신은 왜 우리 회사 지원을 했습니까? 자, 좀 난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준비된 답변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속으로는 이렇게 욕할 수도 있죠. 아니 씨, 돈 벌려고 들어가는 거지 니네 회사 뭐 별 볼 일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결국 이제 왜 우리 회사 입사하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좀 이 마음속에서 정말 잘 정립된, 우러나오는, 정말 신념에 찬 뭔가 내 가치관에 이렇게 우러나오는 뭔가가 나와야 좀 대답이 좀 멋있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될지를 좀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왜 우리 회사 지원하셨습니까? 라는 얘기는, 왜 당신은 취업하려고 합니까? 당신 왜 일하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그게 성립이 되어야, 내가 취업하려는 목적, 내가 일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왜 당신네 회사에 들어와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당성이 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취업은 그냥 삶의 다양한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취업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창업도 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뭐 전문직을 가지고 내가 자기만의 뭔가를 할 수도 있고, 나는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 뭐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건, 아니면 뭐 사회 봉사를 하건, 뭐 종교인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던, 여러 가지 자기 삶은 다른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것 중에, 그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 중에 하나가 바로 취업이다. 그 취업의 관점은 그런 거다. 다르게 살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일하려고 하는가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장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잖아요. 경제적 목적. 자, 돈 벌기 위해, 그죠? 먹고 살기 위해, 입에 풀칠하기 위해, 그죠? 두 번째가, 자, 꿈, 도전, 성취, 자아 실현.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자, 나는 둘 다야, 둘 다 하고 싶어. 그냥 둘 다 하는 목적이야. 뭐 대부분 둘 다 할 수도 있죠. 어찌됐든 경중을 어디다 두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 경제적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자, 먼저 슬픈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한다 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내뱉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그걸 갖고 있다고 하면, 돈만을 벌기 위해 취업을 하는데 다른 데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뭐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정말 비참해요. 근데 저희 때를 돌이켜 보면 사실 그거 외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고방식의 틀도 그랬고, 현실적으로도 그랬고, 그게 단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돈에 대한 그 숫자에만 집중이 된다 보면, 이게 삶의 그런 어떤 직업인으로서 직장관이 굉장히 불명확하게 돼요. 그래서 삶이 직업 생활이 굉장히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쉽게 지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이제 좀 서서히 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연봉. 자, 경제적 목적, 우리 연봉. 연봉 때문에 취업하고, 연봉 때문에 이직하고, 또 연봉 때문에 뭐 살고, 그죠? 동기부여도 받고,
참 울고 웃고 울리고 하는 게 우리 연봉이죠. 자, 연봉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 경제적 측면에서 이 돈을 쪼는다는 측면에서 이 경제적인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연봉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가 첫 번째로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그 좋은 회사에 딱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연봉이 굉장히 높아요. 복리후생도 굉장히 좋아요. 예, 뭐 대기업이라고 하죠. 좋은 대기업. 근데 그런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계속 만족스럽게 계속 잘 지낼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돈 많이 주고 뭐 하니까 굉장히 오래 만족감 있게 지낼 것 같으세요? 동기부여가 계속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만족감이나 이런 부분 사실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높은 연봉, 상대적으로 높거나 좋은 근로 조건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처럼 느껴지고 나의 일부가 되고 그게 원래 내 것이었다라는 그런 그 몸속에 체화가 돼 버리죠. 어느 정도 시간이 일정 부분 흐르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뭐 일을 시켜도 좀 짜증나고 내 주위의 동료나 또 상사나 뭐 이런 사람들의 관계도 좀 짜증나면 짜증나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는 연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봉 가지고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야 되나? 때려치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겪는 거는 이러한 심리 상태의 변화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연봉이 높든 낮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그 돈이라는 건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게 자기 걸로 체화돼 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장 좋은 예를 한번 제 경험 좀 많이 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회사를 다녔죠. 저도 그때 정말 좋은 회사인지 모르고 다녔어요. 예. 인센티브를 그렇게 많이 주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도 그 강소 기업들, 외국계 기업 이런데 좀 잘 알아보시면 굉장히 그런 회사 많아요. 연말에 인센티브 성과급을 뭐 연봉의 30% 가까이 30% 정도 5년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뭐 거의 30%에 근방할 만큼 해서 한 2년 더 받고 한 7, 8년을 그렇게 받아보세요. 자, 그러면 그게 계속 되면 그게 자기 연봉이 아니라 인센티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봉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연봉 때문에 그 연봉이 뭐 30% 이상 높아지면 이직도 못해요. 회사도 못 옮겨요. 왜냐하면 연봉을 너무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봉을 인센티브를 한 2년, 3년 연말에 막 연봉의 30%씩 막 인센티브를 몇 년을 받다 보면 3년차, 4년차 이렇게 가다 보면 당연히 나와야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대치가 그냥 높아져 있어요, 이미. 그렇다 보면 항상 겸손하고 항상 즐겁고 동기부여가 될 것 같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뭐 동료 관계, 뭐 회사에 대한 불만, 뭐 여러 가지 일들. 결국에는 동기부여가 확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훌륭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듯이 내 거가 원래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의 성향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성향.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돈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효용이 짧아요. 자, 두 번째 다른 이야기를 또 드릴게요. 돈의 그 연봉의 실제적인 효용성이 그리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이 삶을 이 직업 생활이라는 것도 삶의 하나의 일부잖아요. 과정이잖아요. 근데 연봉이 높다고 그래서 그 삶이 정말 행복하고 다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라는 거는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주거와 교육과 이런 쪽에
그런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여러분 연봉 많이 모아서 뭐 이렇게 모아서 서울에 집을 사고 뭐 아파트 사고 뭐 이런 게 가능합니까? 요새 가능해요? 예,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뭐 연봉 좀 높다고 그래서 뭐 아이들 교육 그냥 막 팍팍 시키고 막 해외여행 다니고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대적 그런 어떤 다른 부가적인 조건들이 전부 충족이 된다라고 그러면 연봉이 뭐 낮은 경우에도 가능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연봉 외에 내가 가진 기본적 경제적 조건들이 이미 성숙이 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 연봉이 낮은 회사를 중소기업을 다니던 연봉이 낮은 어떤 회사를 다니던 사실 그게 전부 다 커버가 되고 남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경제적 조건이 굉장히 좀 충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오직 순수하게 연봉으로만 우리가 지내야 되는 다수의 이제 근로생활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그거 사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그렇게 여유롭게 지낼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탁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원래 가진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연봉이 낮더라도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진짜 주택 대출 이자 내고 뭐 애들 교육시키고 막 과외시키고 학원 몇 개 보내고 하다 보면 어디 해외여행 한번 갈 수 있는 여력도 안 되는 집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연봉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 삶을 모두 재단하거나 판단하거나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연봉의 약간의 차이 때문에 내가 그 선택에 좀 더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못하게 되는 기제로 작용한다라는 거, 이것을 굉장히 경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적 측면에서 이 취업의 목적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 꼭 여러분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생각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아 실현, 꿈과 어떤 자기 목적의 실현, 이런 거잖아요. 그럼 기본적인 거는 사실 자아 실현이라고 그러면 이 자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자아라는 건 나잖아요. 나는 누군가, 그 나라는 건 뭐냐면 나의 성향, 나는 소심한가, 나는 아웃고잉한가, 나는 막 외향적인가, 아니면 나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거, 으쌰 이거 좋아하는가, 아니면 나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 이런 걸 좋아하는가, 아니면 나는 어떤 특정한 위에 올라가 사람들의 관심 받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가, 아니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가, 뭐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자기 성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게 백그라운드가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야.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의 현황을 또 파악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한가, 아니면 내가 무슨 경제적으로 게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상황인가, 또 나의 성향하고 그게 맞는가, 아니면 나는 그런 경제적인 이런 걸 벗어나서 봉사하는 삶, 이타하는 삶을 살고 싶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리더십과 리더십을 갖춘 어떤 사람이고 조직을 이끄는 그런 성향의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그 성향과 자기 주위의 상황들을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잘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이런데 어떤 삶을 이런 상황에서 정말 나는 그러면은 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대한 목적을 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그렇죠? 방금 그러한 나의 성향과 나의 주변 상황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삶의 목적, 가치, 그거를 명확하게 설정하셔야죠. 그래서 그게 내가 경제적인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지위냐, 아니면 명예냐, 아니면 봉사하는 이타적 삶이냐, 아니면 뭐 가족이냐, 뭐 여러 가지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그럴듯하게 정해보세요. 정하고 나면, 자, 그러면 나는 내가 정한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서 당신네 회사를 들어가서 이 업무를 하겠어요. 이 당신네 회사 이 업무가 나의 이런 목적을 이루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회사가 그런 삶의 가치를 나에 실현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회사라는 거를 이제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토리를 이어나가야 비로소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어떤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기제고요. 내가 개인적인 어떤 내 성향 자체가 어떤가에 따라서 뭐 국내 기업을 갈 것인가, 국내 대기업을 갈 것인가, 아니면 외국 기업을 갈 것인가, 아니면 뭐 벤처 기업이라든지 이런 스타트업을 갈 것인가, 여러 가지 판단하는 데서 좋은 참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들어가서 어떠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 조직, 또 그 회사의 그 조직, 내가 일할 부서 안에서도 그 부서가 어떠한 문화를 갖고 있는가, 내가 거기서 어떻게 나를 맞추고, 나를 성장시키고, 개인적으로 잘 조화가 되고, 융합이 되고, 그 안에서 내 직무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성향이라든지 이제 가치관 측면에서 잘 생각을 해야 되고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제 저의 좀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나 드리면,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외국 회사에 들어올 때 임원 면접, 해외에 있는 임원 면접들 이렇게 보면서 입사를 했을 때,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 저의 가치관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지금 회사에 들어오는 거는. 왜냐하면 제가 이직을 뭐 좀 6번째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7번인데, 어쨌든 6번째 공식적으로는 했었기 때문에, 그 지금 회사에 들어오는 과정에서의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회사를 왜 자주 이직을 했느냐는 질문을 이제 공통적으로 해외에 있는 매니저랑 국내에 있는 임원분한테 같이 받았었는데, 이제 그때에 대한 저의 생각은 되게 확고했어요. 그러니까 이직할 때마다 이직 사유도 굉장히 저는 확고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저희는 생각이 좀 굉장히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그 사유들을 정리를 해야 성격상 그게 좀 만족스러운 성격이라 그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이직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명확하게 다 정립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현재 회사로 이직을 이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다니던 회사가 이제 외국계 회사였고, 그 전전은 전부 첫 번째 직장 빼놓고는 전부 다 이제 또 외국계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 외국계 기업을 다 거쳤는데, 바로 전에 이제 대기업에서 잠깐 있었는데, 제가 늦은 나이에 이제 대기업을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많았어요. 좀 저의 실수였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다시 이제 외국계로 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직을 준비했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 이야기를 이제 제 소신을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제가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문화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외국계 회사의 특성상 이제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었고,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원래 성향이나 가치,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좀 부유하지 않은 집안에 이제 자랐었지만, 뭐 스스로 모든 일을 이제 해결을 하는 그런 가족계에서도 장남이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렸을 때 형성된 이제 가치관이나 삶의 어떤 지향점이라는 것이 스스로 뭔가를 이제 노력해서 이뤄내고, 그 과정에서 이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가장 잘 중점을 두고,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가장 중점을 주고 이 부분을
좀 더 화목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사고방식 틀을 제가 삶의 가치관을 만들어 놨죠. 만들어 놓고 나서 이분들이 했던 질문이, 제가 그 가치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분들이 했던 질문이 왜 이렇게 회사를 자주 또 외국계 회사로 다시 대기업 다니다 왜 바로 또 이직을 또 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죠.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국내 외국계 회사를 주로 다니다 대기업을 들어갔더니 기업 문화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 자기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조직 문화를 지향하는 외국 회사로 다시 오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이런 조직 문화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업무상의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회사 내 업무를 잘 수행해서 내가 원하는 성과를 내는 것이 사실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가족을 돌보고 가족과의 화목을 기하는데 중요한 요소인데, 대기업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지내는 것은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고 사실 좀 잘 적응하기 어렵고 굉장히 많은 과도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가 명확히 있다. 저는 그런 문화적인 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회사 생활을 잘 못해서 가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케어하지 못할 수 있을까봐 굉장히 많이 두려움과 좀 걱정이 좀 많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조화될 수 있는 기업으로 다시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을 하고 싶었다라고, 저의 원래 성향과 제가 원래 자랐던 성향과 그 가치관이 이랬고 내가 이직하려는 그 사유를 그 가치관의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외국계 기업은 이런 어떤 굉장히 가족 중심적입니다. 지금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족의 모든 것이 우선이에요. 다른 모든 것보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활이나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부 이해를 했죠. 사실 35년, 30년 이상 한 직장을 다닌 그 면접관들의 입장에서는 저처럼 이직을 자주 했던 경우를 사실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저 같아도 사실 뽑아주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직무 전문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봤지만 이런 그 조직에 대한 적합성 측면에서 또 합격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합격해서 지금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이 취업의 목적, 그러니까 이 취업의 목적이라는 게 경제적인 측면하고 또 어떤 자아 실현의 측면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목적에서 경제적인 목적에서 이 돈의 이 연봉이라는 측면에 좀 숨겨진 의미를 좀 잘 현실적으로 정말 생각을 해보자.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연봉이 정말 얼마만큼 중요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라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취업을 할 때 이 자아 내 실현이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대한 가치, 그 삶의 가치관, 나의 그런 기본이 되는 성향이나 내 삶의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그 나의 삶과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체로서 우리 어떤 직장과 그 직무를 선택해서 그 부분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가장 적합한 곳임이 바로 이 직장과 이 직무임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면접을 보게 되다 보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조직에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를 좀 더 쉽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취업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취업하고 이직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용기를 가지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시야를 좀 넓게 보라는 거죠. 그냥
취업을 위한 취업이 되면 사실 그 취업이 오래 가지 못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1년 내 퇴사율이 상당하다고 저는 알아요. 20%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거의 30% 40%대의 퇴사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장이 취업을 위한 취업을 하게 되면 그리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1년을 넘긴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3년, 4년, 5년 그 이상 가기가 힘들어요. 정말 중요한 목적, 명확하게 목표의식을 가지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이런 조직관계, 인간관계, 업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의 그 불만족이라든지 모티베이션들은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만족스럽지 못하게 불행하게 회사 생활을 계속 영위를 하던가 아니면 또 이직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취업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정말 그냥 취업을 위해서 그냥 무작정 취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